어제 전 시간에 저희는 프로젝트를 새로 두 번째 프로젝트를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패키지를 하나 만들었고, 그리고 클래스 파일을 만들어서 클래스 파일에서 메인 메서드를 만들었고요. 그 메인 메서드에서 변수를 어떻게 선언을 하고요. 자, 여기 용어를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를 변수를 선언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넘버 1은 인티저다. 선언하는 거죠. 네. 어떤 이름의 변수가 무슨 타입을 저장할 것이다 라고 변수를 선언하는 부분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를 그 변수의 값을 할당한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변수를 사용하는 방법 첫 번째는 뭐냐면 변수를 선언함과 동시에 그 변수의 값을 할당하는 것까지 초기화를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변수를 초기화를 동시에 진행을 하는 게 변수를 사용하는 첫 번째 방법입니다.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기도 하고요. 변수 선언과 초기화, 값을 할당을 한 문장으로 하는 거예요. 변수 선언이라고 하는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까지 넘버 1이 정수다 라고 선언하는 거고요. 거기에 초기화, 변수의 값을 저장해 주는 거를 하나의 문장으로 하는 게 변수를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자, 이렇게 변수를 만들게 되면 메모리 어딘가에 공간이 마련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교실 뒤쪽에 사물함이 있는 것처럼 값들을 저장할 수 있는 큰 공간이 있는데 거기에 일부분을 사용을 하는 거예요. 앞에 변수 타입을 지정을 해주는 이유가 뭐냐면 전체 16기가의 메모리 중에서 얼마를 사용할 것이냐. 정수를 저장하는 크기가 있겠죠. 실수를 저장하는 크기가 있겠죠. 그리고 문자열을 저장하는 크기는 또 다를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데이터에 따라서 그 사용하는 메모리 양이 다를 거란 얘기예요. 그래서 변수 타입을 앞에다 써주는 거예요. 정수를 저장하기 위해서 메모리를 요만큼만 확보를 해라. 컴퓨터한테 그렇게 알려주기 위해서. 타입과 그 다음에 이름을 써주고요. 이름은 여러분들이 만들어 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값을 이런 식으로 저장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변수가 초기화가 되면 언제든지 우리는 그 변수를 이름만 불러주면 돼요. 넘버 1번 이렇게 불러주면 그 넘버 1번을 우리는 출력을 할 수 있어요. 출력만 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가 전부 가능합니다. 네. 예를 들어서 두 변수의 사칙 연산,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칙 연산 결과를 출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변수의 일단은 더하기를 먼저 해보면요. 따라서 할까요? 시스템 out print ln. 여기에는 넘버 1번 더하기 넘버 2번. 일단은 요 한 문장만 먼저 보죠. 자, 이 문장의 의미는 뭐냐면 출력을 하는 거예요. 근데 출력을 하기 전에 무엇을 해야 될까요? 제가 여기를 따옴표로 묶었을까요? 안 묶었을까요? 따옴표로 묶지 않았죠. 자, 이거는 어제 설명을 드린 거예요. 따옴표로 묶으면 그거는 문자열이라고 그랬어요. 그 따옴표 안에 있는 내용을 그냥 그대로 콘솔창에 출력을 해준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거는 따옴표로 묶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냐면 넘버 1번을 찾아가는 거예요. 자, 변수가 뭐라 그랬어요? 데이터를 저장하는 공간을 부르는, 다시 얘기하면 찾아갈 수 있는 이름이라고 그랬잖아요. 넘버 1번이라고 이름을 불렀어요. 그럼 어떻게? 그 메모리를 찾아가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 뭐가 있어요? 123이 있는 거죠. 123을 꺼내서 오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 다음에 넘버 2라고 이름을 불렀어요. 불렀으니까 그 메모리를 찾아가죠. 거기에는 뭐가 있어요? 456이라고 하는 정수가 있어요. 우리는 456이라고 하는 숫자를
그 메모리에서 읽어서 온 거예요. 그럼 여기서 뭐 한 거예요? 두 개의 숫자, 123이라고 하는 숫자와 456이라고 하는 숫자를 더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출력하기 전에 무엇을 먼저 해야 될까요? 출력하기 전에 더하기를 먼저 하는 거예요. 더하기 하면 578이 되는 건가요? 제가 숫자를 계산은 잘 못해서. 실행해 보죠. 실행해 보겠습니다. run as run 자바 애플리케이션. 579 이렇게 나왔죠. 123 더하기 456은 579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어렵지 않죠? 네. 나머지 사칙연서 나머지를 더 하려고 그러면 어디만 바꿔주면 될까요? 연산자 기호만 바꿔주시면 돼요. 연산자 기호만. 여기는 복붙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컨트롤 C, 컨트롤 V 하시면 되죠. 네. 여기를 빼기로 바꿔주시면 되는 거고요. 더하기를 곱하기로 바꿔주시면 되는 거고요. 자, 요거는 조금 결과가 나누기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그 나누기랑 조금 좀 다를 거예요. 이렇게 선택해서 컨트롤 C 하면 복사가 되죠. 그럼 밑에다가 컨트롤 V를 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렇게만 바꿔주시면 됩니다. 출력 결과를 보죠. 출력 결과를 보면 13번째 라인에서 출력을 한 게 123. 넘버 1은 123입니다. 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15번째 라인에서 출력을 한 게 넘버 2는 456입니다. 17번째 라인이 아까 설명드렸던 123 더하기 456. 그게 579. 여기를 출력을 한 거죠. 자, 그 다음에 18번째 라인이 여기 123 빼기 456 빼기를 하니까 333이죠. 마이너스 333 맞죠? 1 빼기 4, 2 빼기 5, 3 빼기 6이니까 그렇죠? 마이너스 333. 그 다음에 곱하기. 곱하기는 알아서 잘 했겠죠. 그죠? 자, 나누기인데 나누기 결과가 여기가 뭐라고 나왔냐면 0이라고 나왔어요. 0이라고. 원래 123 나누기 456 계산하면 밑에 소수점이 나오겠죠. 그렇죠? 소수점이 나오는데 자바에서는요. 이 나누기 기호가 정수의 나눗셈이냐 실수의 나눗셈이냐에 따라서 좀 달라요. 그거는 나중에 실수 타입을 다루면서 다시 한번 좀 설명을 드리고요. 일단 여기서만 보면 정수끼리 나눗셈을 할 때에는 목과 나머지를 따로 계산을 해요. 그래서 지금 목만 나온 거예요. 목이니까 123 나누기 456 하면 몫이 0밖에 없잖아요. 그죠? 네, 그럼 나머지가 123. 얼마 되는 거지? 네, 어쨌든. 네. 그래서 목과 나머지 개념인 거예요. 목만 출력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변수만 바꿔볼까요? 여러분, 우리가 조금 계산하기 쉽게 여기를 20이라고 하고요. 여기를 5라고 바꿔볼까요? 자, 그러면은, 자, 여기서는 뭐예요? 넘버 1에 무엇을 할당한 거죠? 20이라고 하는 정수를 할당을 한 거죠. 여기는 뭐를 한 거죠? 넘버 2에 5라고 하는 정수를 할당을 한 거죠. 그렇죠? 변수에 저장되어 있는 값이 다르기 때문에 출력하는 것도 다를 거고요.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의 결과도 다를 거예요. 실행해 보겠습니다. 이런 결과가 나오죠. 이런 결과. 넘버 2를 출력하면 20이고요. 넘버 2를 출력하면 5고요. 20 더하기 5, 20 빼기 5, 20 곱하기 5, 20 나누기를 계산한 결과입니다. 네. 어려운 거 없으시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른 숫자들을 계산하고 싶으시면 이제 여러분들은 계산기 할 때 요 숫자들만 바꿔주시면 돼요. 요 숫자만 바꿔서 실행을 다시 해주시면 원하는 결과가 나오겠죠. 원하는 결과가.
그 다음에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기 전에요. 프린트문에 대한 얘기를 조금만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여기까지 안 되시는 분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뭐 코드에서 에러가 난다거나 그러면 말씀해 주십시오. 네. 에러 없이 다들 실행 잘 되시죠? 오늘까지는 좀 천천히 할게요. 오늘까지는. 프린트. 프린트 ln 기능. 앞에는 좀 생략을 했어요. 앞에는 좀 생략을 했고. 이렇게 숫자만 나오니까 얘가 뭔지 좀 궁금하죠. 도식 20이 뭔지 5가 뭔지 좀 궁금하잖아요. 그죠? 조금 더 보기 좋게 출력할 수 있어요. 조금 더 보기 좋게 어떻게 출력할 수 있냐면 네. 이런 식으로 출력을 할 수 있어요. 자, 시스템 점 아웃 점 프린트 자, 여기에 문자열을 먼저 만드시는 거예요. 문자열을 먼저 만들고 넘버 2는 하고서 이렇게 문자열을 만들고 자, 이거는 문자열 안에 따옴표 안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문자 그대로 화면에 출력하겠다라는 그런 뜻이죠. 자, 일단 여기까지만 다시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제가 저장 안 한 상태에서 실행을 하니까 아까와 같은 팝업이 나오는 겁니다. 제일 마지막에 출력된 문장만 보시면 돼요. 우리가 메인에서 제일 마지막에 추가한 부분이니까. 그렇죠? 여기 있는 따옴표 안에 있는 내용을 그냥 그대로 출력을 했단 말이에요. 여기 등호 다음에 공백이 한 칸 있어요. 그죠? 출력된 것도 보시면 등호 뒤에 눈에 보이진 않지만 공백이 사실 있는 거예요. 마우스로 드래그를 해보면. 여기에다가 더하기 기호를 사용을 하는 거예요. 더하기 기호를 사용하신 다음에 넘버 1이라고 쓰시는 거예요. 자, 어떻게 출력될까 볼게요. 어떻게 출력이 되는지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출력. 이게 앞에 있는 것과 뒤에 있는 거를 합쳐가지고요. 합쳐가지고 출력을 해줘요. 합쳐가지고. 네. 그래서 여기까지는 요거를 그대로 출력을 해준 거예요. 그 다음에 넘버 1에 있는 값. 넘버 1에 있는 값이 아까 얼마였죠? 20이 있었잖아요. 그죠? 이렇게 바꿨으니까. 이렇게 바꿨으니까. 넘버 1에 있는 값이 20이니까 그 자리에다가 20이라고 써주는 거예요. 여기는 따옴표 아닙니다. 자, 이거 주의하셔야 돼요. 여기까지도 따옴표로 묶어버리면, 이건 어떻게 될까요? 이거 자체를 그냥 그대로 출력하라는 얘기예요. 변수 넘버 2를 가리키는 게 아니라 문자열 number 1이라고 하는 문자열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전혀 다른 결과 보시면 그렇죠. 전혀 다른 결과고 여기는 따옴표를 없애는 거예요. 여기는 따옴표. 그러면 넘버 1은 20입니다. 라고 하고 출력을 해줍니다. 자, 이렇게 더하기 기능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출력을 할 때 이렇게 출력을 하고 싶어요. 자, 더하기를 출력을 하고 싶어요. 이제 프린트 ln. 자, 그래서 결과가 우리가 넘버 1번 더하기 넘버 2번을 계산하는 거다. 라고 하고서 하고 싶은 거예요. 넘버 1번 더하기 넘버 2는 뭐다. 이렇게 하고 싶은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하면 되겠지. 넘버 1번 더하기 넘버 2번 이렇게 하면 되겠지. 에러는 없어요. 그죠? 빨간 펜 선생님은 없잖아요. 지금 코드상에. 실행해 보겠습니다. 원하는 결과가 나오는지 205라고 나오네요. 25가 아니라. 제일 마지막 실행 결과만 보시면 돼요. 제일 마지막 실행 결과만. 우리가 원하는 결과가 그렇죠. 자, 이건 왜 그랬을까요? 더하기라는 거는 우리가 어떻게 더하기를 할까요? 앞에서부터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차근차근 계산하지 않나요? 그렇죠? 괄호로 묶어서 무엇을 먼저 계산해라라고 알려주지 않으면 더하기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 왼쪽에서부터 오른쪽으로, 그죠? 왼쪽에서부터 오른쪽으로 차근차근 계산을 하는 거랍니다. 그러니까 이때 프린트는 어떻게 하냐면 이 문자열을 화면에 그대로 출력을 해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어서 출력을 하는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무엇을? 넘버 1번을. 그러면 여기서 20이라고 하는 넘버 1에 저장된 숫자를 출력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더하기가 나왔죠? 그 뒤에다가 붙이는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5가 출력이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네. 그럼 만약에 우리가 덧셈의 결과를 출력하고 싶다라고 하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덧셈의 순서를 지정을 하는 거예요. 여기를 먼저 계산해라. 그런 다음에 계산 결과를 앞에 있는 문자열과 붙여라. 우리 선수할 때도 그렇잖아요. 괄호로 묶어준 건 먼저 계산하게끔 되어 있잖아요. 그죠? 네. 그렇게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밑에서 한번 해볼까요? system, out, print, ln. 문자열은 그대로 쓸게요. 넘버 1번 더하기 넘버 2번는 이제 더하기를 하는데 여기다 이 문자열에다가 붙이는 거예요. 그죠? 이 문자열에다 붙이는데 숫자 계산을 먼저 하겠다라고 괄호로 먼저 묶어주는 거예요. 숫자 계산을 먼저 하겠다. 네. 넘버 1번 더하기 넘버 2번. 그리고 문장 끝에 가서는 반드시 세미콜론. 세미콜론은 여기서 한 번만 쓰는 거예요. 자, 이제 여러분들 이렇게 괄호가 이 앞에 괄호 나오죠? 중간에 괄호 나오죠? 네. 시작하는 괄호, 끝나는 괄호. 시작하는 괄호, 끝나는 괄호. 이게 짝이 또 맞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괄호는 여기 있는 괄호. 여기 있는 괄호는 뭐냐면 프린트를 해라. 무엇을 프린트를 해라. 그 목적어를 알려주기 위해서 사용하는 괄호인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괄호는 더하기를 할 때 왼쪽에서부터 오른쪽으로 순서대로 하는 게 아니라 여기를 먼저 계산해라 라고 연산의 순서를 알려주는 괄호예요.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겁니다. 자, 실행해 볼게요. 두 개가 결과가 다르죠. 이 두 개의 문장을 구별하실 수 있어야 돼요. 네. 자, 여기를 1번이라고 하고 여기를 2번이라고 한다면 그 1번과 2번의 출력 차이, 1과 2의 출력 차이를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 결과가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그것까지는 제가 주석으로 설명 안 드려도 되겠죠. 말로 설명을 드렸으니까. 네. 프린트를 할 때 앞에 있는 문자열을 먼저 출력을 한다. 이렇게. 그 다음에 더하기가 있으면 그 바로 이어서 그 뒤쪽에 있는 걸 출력을 한다. 또 더하기가 있으니까 뒤에 있는 거 또 붙여서 출력을 한다. 그래서 순서대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순서대로 출력을 하니까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거고요. 여기서는 연산의 순서를 명시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앞으로 좀 보기 좋게 출력하기 위해서 이렇게 결과만 출력하지 않고 조금 보기 좋게 하기 위해서 뭐 x 더하기 y, x 빼기 y 뭐 이런 식으로 뭔가를 출력하고 싶으시면 문자열과 숫자를 출력할 때 숫자들을 먼저 계산해서 출력하겠다. 반드시 괄호를 써주시면 돼요. 괄호를 써주시면. 네. 자, 이렇게 해서 프린트에 대한 것까지 설명을 조금 더 보충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네, 혹시 질문 또 있으실까요? 네, 질문 없으십니까? 자, 변수를 사용하는 방법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변수를 사용하는 방법은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은 그 변수의 타입이 무엇이고 변수의 이름이 무엇인지 변수를 먼저 선언하고요. 그 다음에 같은 라인에서 그 변수의 값을 저장하는 것까지
초기화를 하는 것까지를 그냥 한 문장으로 해버리는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 이런 방법이 있고요. 자, 이번에는 두 번째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두 번째 방법. 소스 코드가 너무 길어질 것 같으니까 좀 분리를 좀 하겠습니다. 자, 분리를 하기 위해서 패키지를 새로 하나 만들게요. 자, src 밑에서요. src 밑에서 오른쪽 클릭. new. 그리고 패키지. 패키지 이름은 as.java까지는 똑같이 쓰시고요. 그 다음에 variable 2번이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 variable이라고 하는 영어 단어가 변수라는 뜻이에요. 변수. 우리말로. finish 하시고요. 자, 그럼 패키지를 만들었으니까 패키지 밑에서 다시 한번 new, 그 다음에는 클래스를 만드시면 됩니다. 클래스. 클래스 이름은 variable main 2번이라고 할게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public static void main을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체크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써주시고. 이렇게 하셨으면 finish 하셔가지고 만들어 주시면 돼요. 네, finish 하셨죠? 그러면 이전과 똑같습니다. 첫 번째 라인은 패키지 선언문, 그 다음에 클래스 이름, 그러니까 파일 이름이죠. 그 다음에 프로그램 시작점, 메인 메소드. 우리는 요 안에서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변수 사용 방법 두 번째입니다. 변수 사용 방법 2. 두 번째 방법은 결과부터 먼저 말씀드리면요. 변수 선언 문 따로, 변수 초기화 문 따로 작성을 하는 방법이에요. 문이라고 하는 거는 문장이에요. 변수를 선언하는 문장. 이렇게 할까요? 문장. 변수 선언 문장과 초기화 문장을 따로 그러니까 두 개의 라인에 따로 작성을 하시는 거예요. 자, 이때는 항상 선언하는 문장이 먼저 나와야 되겠죠. 그렇죠. 그런 다음에 변수의 값을 저장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언을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초기화 문장은 따로 나중에 작성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럼 변수를 선언하실 때는 어떻게 해요? 변수 타입을 먼저 선언한다 그랬죠. 정수를 저장할 거다, 뭐 문자열을 저장할 거다, 타입을 저장한다 그랬죠. 그 다음에 변수 이름을 만들어 둔다 그랬죠. 여기까지만 하면 변수 선언 문장이 끝나는 거예요. 문장 끝났으니까 어떻게 할까요? 세미콜론. 이걸로 완전한 문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변수의 값을 저장하기 위해서는 여기서는 변수 이름만 쓰시는 거예요. 그리고 값 이렇게 쓰시는 거예요. 요게 변수 초기화 문장, 값을 할당하는 문장. 초기화한다, 다른 말로 뭐냐면 값을 저장하는 문장, 할당하는 문장. 오른쪽에 있는 값을 왼쪽에 있는 변수에 할당하는 문장을 따로 작성하시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변수가 먼저 선언되어 있어야 그 변수의 값을 할당할 수가 있습니다. 저장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얘가 먼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얘가 먼저 나와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얘가 나옵니다. 여기서는 변수 타입을 쓰지 않아요. 여기서는. 네,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하나의 문장을 두 개의 문장으로 나눈 것뿐이에요. 어렵지 않죠. 근데 굳이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이렇게 쓰는 경우는 많지는 않은데 그래도 가끔씩 사용은 됩니다. 자, 그럼 아까와 같은 뭐 한번 해볼게요. 정수를 저장하는 변수를 만들어 볼게요. 그럼 int
아까처럼 이번에는 간단하게 x라고만 할까요? x. 자, 이게 변수 선언문이에요. x는 정수를 저장하는 변수입니다. 라고 선언한 거죠. 이런 내용을 선언하는 이 문장. 변수 x는 정수를 저장하는 타입이다. 라고까지만 선언을 하는 거예요. 이게 변수를 선언하는 문장. 변수를 선언했으면, 자, 여기는 빨간색이 아니라 노란색이죠. 이 노란색의 의미는 뭐냐면, 자, 이거 좀 읽어볼게요. 앞으로는 이런 용어에도 여러분들 조금 익숙해지셔야 되기 때문에, 제가 가끔씩 네. 확대, 죄송합니다. 확대할 때 얘가 없어지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제가 영어 선생님은 아니지만 영어 문장을 우리말로 번역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뭐냐면 로컬 베리어블 x의 값이 사용되지 않았다. 이거를 해결하려면 뭐 x를 제거하고 뭐 어사인먼트를 하거나 뭐 어쩌고 저쩌고 무엇을 하거나 뭐라거나 뭐래라 뭐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죠? 네. 그러니까 어쨌든 여기서 내용은 뭐냐면 베리어블. 자, 요거를 보여드린 이유는 뭐냐면, 그리고 제가 주석으로 설명드릴 때 베리어블 이런 용어를 사용한단 말이에요. 베리어블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이 변수다라고만 여러분들이 아시면 변수 x가 뭔가 사용되지 않아서 뭔가 경고를 주는 거구나.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요거는 프로그램 에러는 아니에요. 실행은 돼요. 변수가 만들어져 있기는 한데 사용되지는 않고 있다. 요것만 보여주는 거예요. 요것만. 실제로는 이 에러 메시지 같은 것들은 이거는 경고 메시지니까 크게 중요하진 않지만 에러 메시지 같은 경우는 나중에 보셔야 잘 이해를 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그런 것들은 나중에 계속 설명을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깐 옆으로 샜는데, 자, 이렇게 해서 변수 선언이 끝났어요. 여기까지가 끝난 거예요. 여기까지가. 그러면 그 다음에는 우리는 뭘 할 차례예요? 변수에다 값을 저장하면서 할 거예요. 변수가 선언이 되어 있으면은요, 그 변수에다 값을 저장하는 거는 그 밑에서는 어디서든 하셔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 중간에 다른 문장이 들어가도 되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hello를 안녕하세요를 출력하는 문장을 먼저 넣은 다음에 x에다 값을 집어넣어도 되는 거고요. x에다 값을 먼저 집어넣고 뭐 hello라고 출력하는 문장을 넣어도 되는 거예요. 그거는 프로그램을 만들 때 우리가 어떤 순서로 진행을 할 것이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어찌됐든 위에서 변수가 선언이 됐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다가 변수에다가 값을 저장을 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해볼까요? 자, 이 문장의 의미는 뭐냐면 변수 x의 정수 23을 저장을 한 거예요. 요거를 다른 말로 하면 이렇게도 말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도 말할 수 있냐면 변수 x를 값 정수 23으로 초기화했다. 그러니까 값이 없었는데 사물함에 비어있는 그런 상태였는데 거기다 뭔가 물건을 넣어서 이제 내 거다라고 초기화. 제일 처음에 한번 넣는 거. 제일 처음에 값을 한번 넣는 것을 초기화한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두 개의 문장을 아까 첫 번째 코드 볼게요. 자, 요렇게 간단하게 하나로 쓸 수 있는 문장을 그냥 괜히 이렇게 나눠서 쓴 거예요. 요렇게도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역시나 마찬가지로 출력하실 때 다음과 같이 출력하실 수가 있겠죠. system.out.println 이렇게 하시고 x는 여기다가 더하기 하시면 되죠. 더하기 x.
그러면 여기까지는 문자열을 출력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뭘 하는 거죠? 여기에 있는 값을 출력을 해주는 거예요. 23이 출력이 되겠죠. 네, 실행해, 소스 코드 저장하시고요. 그 다음에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스 코드 저장하고 실행하시면 이렇게 잘 나와요. 선언되어져 있는 변수는요. 선언되어져 있는 변수는 그 블록 안에서 자, 여기가 블록이에요. 우리는 전부 다 메인 안쪽이죠. 메인 안쪽. 그래서 여기가 전부 다 들여쓰기를 지금 하고 있는 상태인 거고요. 들여쓰기를 하고 있는 상태인 거고. 변수가 사용될 수 있는 범위라고 얘기를 해요. 변수가 사용될 수 있는 범위는 언제부터냐면 변수가 선언된 위치에서부터 그 변수가 포함된 블록이 끝날 때까지 사용할 수가 있어요. 변수가 포함되어 있는 블록은 어디예요? 여기랑 메인 메서드가 끝나는 부분까지란 말이에요. 그래서 변수 x는 메인 메서드 안에서만 계속해서 언제든지 사용할 수가 있어요.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초기화가 끝났더라도 그 변수에 새로운 다른 값을 저장할 수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여기서 아까 했었던 내용 말씀을 드릴게요. 변수를 사용할 수 있는 범위는 그 변수가 선언된 이후부터 항상 선언이 먼저 되어 있어야 돼요. 나는 정수다. 나는 문자열이다. 나는 실수다. 이런 식으로 먼저 선언이 되어 있어야 돼요. 그렇게 선언이 되면 그 이후부터 어디까지? 자, 그 변수가 포함된 블록의 끝까지. x라고 하는 변수가 포함된 블록의 끝은 여기랍니다. 여기까지만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요 안에서는 언제든지 사용 가능해요. 언제든지 사용 가능하다는 얘기는 뭐냐면 변수의 값을 다른 값으로 바꿀 수도 있는 거예요. 원래는 x라고 하는 변수에 23이라고 하는 값을 할당하고 있었는데 저장하고 있었는데 쉽게 얘기해서 거기에 45라고 하는 다른 값으로 저장을 해버리는 거예요. 잠시만요. 지금 줌 꺼졌나요? 어떻게 됐지? 잠시만요. 아니죠. 줌 화면도 지금 잘 보이고 있죠. 네, 갑자기 사라져가지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자, 이거는 뭐냐면 뭐 그림으로 한번 그려볼까요? 그림으로 한번 그려보면 여러분들 사물함이 이렇게 있었던 거예요. 이 사물함에 여기는 그 사물함에 x라고 하는 이름표를 딱 붙여준 거예요. 저장하거나 아니면 값을 읽어오거나 이렇게 쉽게 하기 위해서. 이 문장은 뭐냐면 이 문장은 이 저장 공간에다가 23이라고 하는 숫자를 저장을 했던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문장은 뭐냐면 여기까지는 그냥 출력을 하는 거고요. 자, 요거는 이 변수 x에 저장되어 있으니까 요 23이라고 하는 값을 가져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값을 읽어온다라고 얘기합니다. 변수 값을 읽어온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요 문장은 뭐냐면 자, x를 찾아가야 하는 거예요. 여기 x를 찾아가요. 그 x에다가 다른 값을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값은 지워버리고 거기에다 새로운 값 45라고 하는 새로운 값을 저장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사물함에 A라고 하는 책이 있었는데 A라고 하는 책은 빼버리고 B라고 하는 다른 책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 과정인 겁니다. 네, 어렵지 않으시죠? 자, 그럼 출력 한번 해볼까요? 요 출력 문장 복사하셔가지고요. 출력 문장 복사하셔서 밑에다가 붙여넣기 한번 해보죠. 그리고 다시 한번 실행해 보십시오.
두 개의 출력문이 나올 거예요. 두 개의 출력문이 나올 텐데 첫 번째 출력문은 어디서 출력을 한 거냐면 여기서 출력을 한 거예요. 이 위치에서 출력을 했으니까 x에 저장된 값은 23이죠. 그런데 두 번째 출력문은 어디서 출력을 한 거냐면 이 위치, 15번째 위치에서 출력을 한 거랍니다. 근데 15번째에서는 변수의 값이 바뀐 다음에 출력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45가 되는 거죠. 네, 이해되십니까? 이해되시죠?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 자, 그러면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제가. x의 값을 23에서 45로 한번 바꿨고요. x의 값을 45에서 다시 이번에는 100으로 바꾸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숫자 코드를 이렇게 썼어요. 이렇게 썼어요. 될까요, 안 될까요?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안 됩니다. 이유는 몰라도 안 된다라고 하는 건 아셔야 돼요. 요거를 보시면 뭐가 등장했어요? 빨간펜 선생님이 등장했단 말이에요. 네. 빨간펜 선생님이 여기다 밑줄 쫙 이렇게 그렸어요. 지금 안 된대요. 안 된대요. 자, 그러면 에러 메시지 볼게요. 자, 에러 메시지 보는 방법 좀 불친절하기는 해요. 이런 것들이 불친절하긴 한데 자꾸 보다 보시면 이 에러 메시지가 어떤 내용인지를 여러분들이 이해하게 되시고요. 나중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스스로 고치실 수 있게 돼요. 자, 변수가 있는데 로컬은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변수, variable, 그죠? 변수 x가 있는데 duplicate. 자, 그럼 영어 사전 한번 찾아보시는 거예요. duplicate가 뭔지. 뭐예요, duplicate? 중복됐다라는 뜻 아닌가요? 네. 영어에서 duplicate란 뜻은 중복이다. 두 개 이상이 존재한다. 그런 내용이에요. 자,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제가 변수 선언과 초기화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했답니다. 변수 선언은 메모리에 어떤 공간이 인티저를 저장한다라고 선언하는 부분이에요. 초기화라고 하는 것은 그 변수에다가 값을 저장하는 과정인 거예요. 자, 근데 이거는 뭐예요? 이 문장은 변수를 선언하고 있죠. 메모리에 어떤 공간이 인티저를 저장하는 공간이다라고 선언하는 문장이다. 그리고 그 선언하는 곳에다가 100이라고 하는 숫자를 저장하는 거랍니다. 그림으로 그려보면 이런 거예요. 메모리가 있어요. 여러분들 16기가짜리 램이 있어요. 여기서는 나 인티저 저장할래 라고 하고서 여기다 x라고 이름을 줬어요. 이름을 줬어요. 요거는 거기다 값을 저장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는 선언이 한 번 더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메모리에 또 다른 공간, 사물함이 또 다른 사물함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사물함이 있는데 이 사물함에다가 이름표를 붙인 거예요. x라고. 돼요, 안 돼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름이 같은 사물함이 있으면 그 이름을 불렀을 때 어디로 찾아가야 되는지를 알 수가 없잖아요. 자바에서는 같은 이름으로 변수를 두 개를 만드시면 안 되는 거예요. 다른 이름, 아까 우리가 전 시간에 넘버 1, 넘버 2 이렇게 다른 이름으로 만들었죠. 네. 지금 그 일을 해버린 거예요. 이 문장은 위쪽에 있는 x를 가리키는 게 아니고요. 가리키는 게 아니라 새로운 변수를 만들었는데 그 새로운 변수에다가 똑같은 이름을 duplicate, 중복되는 이름을 붙여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원하는 게 아니죠. 그렇죠? 네. 변수에 있는 값을 바꾸기 위해서는 그냥 변수 이름만 쓰십니다. 요거 되게 실수 많이 하십니다. 여러분들 실수 되게 많이 하시는 부분이 변수 선언과 변수의 값을 저장하는 부분. 그래서 변수의 값을 저장할 때 여기도 그냥 습관적으로 앞에다가 인트를 또 붙여버려요. 요거는 많이들 실수를 하세요. 근데 이러면 안 된다. 위쪽에서 변수가 선언되어 있으면 그 변수는 블록 끝까지 사용하는 변수예요. 블록 끝까지 사용하는 변수이기 때문에 이 문장은
새로운 변수를 같은 이름으로 선언하는 문장이 돼버려서 틀린 문장이, 문법적으로 틀린 문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실행하려고 그러면 이거 실행 안 돼요. run as java application 그러면 이거 에러 발생합니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뭐 계속해라라고 하면은요 이런 식으로 에러라고 그냥 빨간색으로 에러라고 부르시죠. 실행이 될 수 있는 코드로 만들려면 이건 지워버리셔야 돼요. 자, 이렇게 했죠. 자, 이제는 뭐가 돼요? 얘가 코드가 아니라 뭐가 돼버리는 겁니까? 주석이 돼버리는 거예요. 주석은 실행하는 코드예요? 실행하지 않는 코드예요? 실행하지 않는 코드. 자바가 클래스로 컴파일 될 때 컴파일 되지 않는 코드. 그러니까 이제는 에러 없이 제대로 실행이 되겠죠. 그렇죠? 네. 자, 요거는 밑에다가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위쪽에 있는 문장은 에러가 발생합니다. 에러가 발생하는 이유는 같은 이름으로, 즉 x라고 하는 같은 이름으로 중복된 변수를 선언하는 문장이기 때문에 에러가 발생을 하는 거예요. 다시 얘기해서 같은 이름으로 변수 선언을 두 번 할 수는 없다. 자바는 이거 되게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변수에다가 값을 저장하는 문장과 변수를 선언하고 선언된 변수의 값을 저장하는 문장은 다른 문장이다. 그거를 비교를 해주시면 됩니다. 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세요? 어렵지 않죠? 뭐 설명은 되게 많이 드린 것 같은데 코드 자체는 몇 줄 안 돼요. 그죠? 네. 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세요. 네, 없으시면 20분, 35분까지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35분에 시작할게요.